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엔지 감독이 드디어 제임스 매디슨의 긍정적인 부상 복귀 소식을 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엔지 감독이 현재 우승 타이틀 경쟁에 이미 뛰어들었다고 믿고 있는 이유와 1월 이적 시장과 함께 다가올 시즌 후반기에 대해 이야기해준 내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엔지 감독은 토트넘의 창의성을 담당했던 제임스 매디슨의 소식과 함께 새로운 선수 영입을 앞두고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요. 올 시즌 부상과 출전 정지로 인해 결장하는 선수들의 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엔지 감독의 전술은 굉장히 선수들의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철강왕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 감독은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5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강팀들과의 승점 격차죠.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 우승 후보 아스날의 승점 1점 뒤지고 있습니다. 선두인 리버풀과의 승점은 6점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현재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냐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은 엔지 감독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엔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이 우승 경쟁이 무엇인지 정의해달라. 역시 엔지 감독 언변술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리고 작년 우승 경쟁팀에 승점 1점 뒤처진 현실적인 우승 후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엔지 감독은 더욱 활짝 웃었다고 하죠. 그렇다, 안 된다라고 하면 당신은 나에게 돌아서서 어서요 엔지라고 말할 것이다. 정의상 우리는 그렇지 않나 라고 말했죠. 그래, 맞다. 그리고 내가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 가능성을 무시하겠나.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고 잘 버티고 있다. 결과가 좋지 않았던 4경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있다. 대부분의 경기력은 꽤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만 시즌 전반보다 더 강하게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 전반기 시즌보다 더 강하게 시즌을 마무리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 역시 우승 트로피 꽤나 들어본 엔지 감독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핫한 1월 이적 시장 선수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1월 이적 시장에서는 보기 드물게 티모 베르너와 라두 드라구신의 조기 이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는데요. 특히 베르너의 깜짝 영입에 대한 에피소드가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라이프치히는 지금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티모와 같은 선수에게는 라이프치히의 시스템이 반드시 그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 티모가 정기적으로 경기를 뛰고 골을 넣었다면 여기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다. 간단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엔지의 말대로 잘나가는 골잡이로 활약했다면 진짜 1월에 올 리도 없었겠죠? 확실히 베르너가 토트넘에 오게 된 과정도 확실하게 인지하는 엔지 감독입니다. 그리고 요한 랑게가 자신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클럽이 처한 이 시점에서 보통은 오지 않을 기회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흥분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는 센터백 포지션이었지만 우리 시스템에서 베르너가 뛸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경기 방식이 바뀐 라이프치히에게서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베르너와 같은 공격수들은 매디슨의 플레이메이킹 창의력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죠. 베르너의 스피드와 침투 능력은 아직 죽지는 않았고 매디슨의 침투 패스라면 그의 능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엔지 감독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매디슨 복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일요일 올드 트래포드 경기 이후 훈련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지 감독은 27세의 메디슨이 발목 부상에서 거의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메디슨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는 아직 팀과 함께 훈련하지는 않았다. 맨유전 이후 2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2주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맨체스터 시티전 사이에 1군 훈련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일단 맨유전에는 복귀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맨시티와의 FA컵 1전에서는 메디슨의 얼굴을 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메디슨이 언제 훈련을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주 초에 훈련을 시작한다면 가능하겠지만 1군에서 어떻게 훈련하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봐야 한다고 하죠. 맨시티 경기 이후 그 주에 3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말하자면 그와 솔로몬이 차질 없다면 그 다음 2경기는 상당히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즌 전반기를 보낸 뒤 자신의 아이디어가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간다는 확신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후반기에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고 인정했죠. 나를 흥분시킨다. 더 나아지는 것이 목표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 과정의 일부는 신뢰의 문제다. 그들은 분명히 나에게 투자했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을 한 후에야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레비 회장이 역대 최초로 1월 이적 시장에서 엔지 감독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엔지 감독도 인지하고 있고 자신이 나중에 경기력으로 그 신뢰를 보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부상으로 벤탄쿠르, 메디슨을 잃거나 선수들의 출전 정지 등 불운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극복한 조건과 우리가 만든 조건으로 우리는 확실히 시즌을 시작할 때보다 더 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토트넘이 리그에서 괜찮은 위치에 올라섰고 다음 컵 대회 라운드 진출했으며 그러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가능한 한 강력하게 대처하고 싶다라는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부분은 정말 잘 되어서 나를 놀라게 했고 어떤 부분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시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엔지 감독은 슬로우 스타터로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공격 전술이 극단적인 점을 고려할 때 선수들이 적응할 시간이 항상 필요했는데요. 항상 그 기간에는 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트넘은 달랐죠. 자신이 훈련시키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잘 되었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맡아왔던 선수단의 퀄리티가 가장 좋다 보니 전술 흡수력도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엔지 감독은 성공하려면 큰 경기, 특히 원정 경기와 같은 어려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서 어떻게 경기력을 발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토트넘이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에 갔고 그 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말했는데요. 결과뿐만이 아니라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경기에서도 그들과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 분위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곳이라고 경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홈의 안락함도 좋고 우리 뒤에는 훌륭한 관중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 원정 경기를 치를 수 있다면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기도 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손흥민을 지휘하고 있는 토트넘의 엔지 감독의 사람 자체의 철학 그리고 그의 직업인 감독에 대한 철학이 느껴지시나요? 토트넘 역대 감독 중 가장 독특하면서도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1월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고 3호 영입 대상인 갤러거도 성공시키고 추가 보강도 더했으면 너무나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맨유전이 너무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그의 인터뷰에 대한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믿고 보실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구 용이었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